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문 대통령 선을 넘고 말았다. 선을 넘었어요. 지지율 선, 이 뭐 80년대 쌍팔년에 요즘 아니고. 요즘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을 넘었다, 선 넘는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건 우리는 항상 차선을 지킵시다. 탈선 뭐 이럴 때 선을 쓰지. 그게 쌍팔년도예요, 박사님. 차선은 그래요? 다 잘 지키는데. 근데 자동차 알아서 자율주행도 해주는데 무슨. 그런데 저분 네. 선을 넘었는데 지지율 선이 있어요. 지지율 선을 뭐 하얀 백목으로 끊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40% 콘크리트 지지율을 굳건히 지켜오셨는데 그건 뭐 40% 콘크리트도 지금 다 깨부시는 세상인데 무슨 콘크리트 지지율 운운을 해요? 그래서 이 선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붕괴는 30 몇 프로로 훅 떨어졌잖아요. 30 몇 프로 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무슨 붕괴라고 그래요. 그냥 모래 쌓아둔 거 자연스럽게 허물어진 거다 생각하면 되지. 무슨 콘크리트 좀.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네. 당선되었을 때는 오죽했으면 고구마 10개 먹은 심정이라고. 100개 먹었대요 요즘 100개. 100개요? 방금 댓글 보니까. 그걸 배는 부르겠다. 10개 먹어도 배가 부르긴 한데. 저도 고구마 좋아하는데 네. 참 고구마 없나? 제가 내일 사드릴게요. 네. 이 당선되었을 당시에는 대중들은 공정, 나라다운 나라, 인간적인 삶과 가치 이런 것들을 문 대통령이 실현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공정하죠. 네. 모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참 공정하게 해주고 있고. 나라다운 나라.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 무슨 나라? 나라다운 나라. 네, 이 우리나라. 나라는 항상 뭐 콩가루 지방 같은 나라 이렇게 되고 뭐 차라리 콘크리트가 노예들의 네. 나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며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을 한번 상기하면서 이분이 발휘했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일지입니다. 2015년 처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할 때가 2015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5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나는 한 10년 전 내지 20년 전쯤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분 정치를 되게 오래 하셨네? 만약에 뭐 청와대 민중수석부터 시작하면은 뭐 거의 20년 됐고요. 20년이나 했는데도 지금 정치 자, 감각이나 수준이 좋습니다. 자, 좋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자, 뒤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네. 자, 당대표 취임 후에 한 달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내 중진이었던 천정배, 정동영 의원 같은 분들이 탈당해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출마하게 되면서 일여다야 구도로 3대 빵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승승장구하는 시간은 짧고, 네. 그 다음에 참패하는 거는 여러 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거에 이분의 안타까운 이 시련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개파 해체나 당내 화합 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은 본인이 당의 문제를 네. 당대표로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또 이런 버릇이 있다. 이걸 그렇죠.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혁신하거나 검찰을 혁신하는 위원장 뭐 위원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위원장을 누구를 뽑느냐 그리고 거기 위원회에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또 뽑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10일 날 하니 뭐 지난 4일 날 위원장이 하니 뭐 누구니 위원장이 이런 쇼를 하는 것도 과거에 이분이 당 대표할 때 놓는 그 패턴을 또 대통령이 됐어도 청와대에 가서도 그 버릇을
잊지 못하고. 심지어 모신 분한테 대해서 정권을 맡긴다 이런 패턴도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어디? 모신 분은 또 어디 화끈하게 있어요? 저 내한테 맡겨준 적이 없는데. 아니, 안 들어가셨잖아요. 자, 그래요? 본인이 직을 걸고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당내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분은 그러고 보면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재주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걸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아, 그래요? 당내의 구파들, 적폐들이 문 대표를 흔들려고 했던 거지. 그게 어떻게 문 대표가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도와주지 못해서 그래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리네요. 아니 어쨌든 이분은 그 공부 잘 하셨잖아요,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공부를 잘했나요? 뭐, 그랬군요. 법대 갈 정도로 잘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공부만 잘했나 봐요.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냐. 정치는 못하는 것 같네. 아무리 봐도. 결국 회심의 한 수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문 바깥 박은 박살이 났겠네요. 낫죠. 네, 그러게요. 문 안은 괜찮을까 했는데 그것도 박살나고 문 바깥 박은 확실히 박살나고 그래서 지금은 문만 따로 떨어져 있고 안은 밖에 가 있고 박은 사라지고 이 놀라운 역사적인 오. 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딱 거죠. 5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이게 5년의 기적이에요. 자,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왜 문안박 연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하라는, 그러니까 화합을 위해서 요청에 따라 문안박 안팎의 요청이래.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당 안팎했어. 근데 저걸 이런 해. 의견을 수렴하는 이 리더십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본인 의견이 있으면 수렴 안 하고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본인 의견이 없고 본인이 아무 생각 없다는 걸 꼭 저렇게 밝혀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흔들어서 그렇게 이거 해본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아니 열심히 하면 흔들더라도 열심히 했는데 계속 흔들잖아요. 계속 흔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또 이렇게 있잖아. 무쇠의 뿔처럼 나아가야 된다. 아 공지영 씨 다시 불러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근데 문안박 연대에 대해 안철수 의원 쪽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많고 일부 최고위원들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5년에 민주당이 콩가루로 짜그라들 때 개판이었죠. 그때 이야기. 개판이라니 이분이 개판 맞지? 독테이블 그거나 네. 그래서 결국은 비주류 호남 의원들 탈당합니다. 나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위기가 나왔어요. 분당이 아니라 분당했어요. 했어요. 분당했어요. 맞아. 분당한 거 맞는데 딱 이때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선거는 선거 비대위원장 전문이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저 김종인 씨가 지금 국민의힘 선거 전문가, 비대위원장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로 있으신 그분 맞죠? 맞아요, 박사님. 같은 김종인 맞죠? 네, 김종인 박사님.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그 국회의원인가 뭐 정치인은 네, 엄청난 지금 능력 있네요. 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위원장으로 모셔온 분이 그렇죠. 시간이 지내 보니까 나의 정당과 반대편 정당의 대표로 있더라. 와,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의 아내로 있더라. 뭐 이런 놀라운 원래 결혼의 이유가요. 네. 이혼의 이유도 되는 겁니다. 그건 또 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좋아서 다 정권 이양을 해서 확실하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당의 혁신을 해라, 수습해라, 딱 넘겨주고 떠나는 이 멋진 모습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당의 혁신을 수습해라. 당 대표인 난 모르겠고 니는 와가지고 수습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는
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국민은 대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실 때 일이 안 되고 도저히 수습이 안 될 때는 그때그때 외부 인사에 맡겨서 반발이 일어나면은 일단 집거하시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셨다가 또 대안도 제시하시네요. 문한박 연대 이런 거 대안 그 제시하시죠. 대안은 항상 외부 인사 영합하는 걸 결론은 항상 대안 제시 외부 인사 영합 이렇게 되는 훌륭하시네요. 이분. 그리고 또 이 영입에 대한 반발 아니면 혁신안에 대한 반발 그럼 또 집거하시고 또 새로운 외부 인사 외부 인사 영입하시고 영입하고. 그리고 반대파는 야이 불쌍하고 하고 가버리고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항상 당원들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왜냐면은 이분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네요. 흔든다 불쌍하다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최고의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 그런데 그 로맨티스트 성향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로맨티스트는 한없이 불쌍하고 자학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하고 자비심을 불러일으키는 완전히 그 팔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박사님이 교황님하고 대통령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죠. 우리 그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을 할 때 그분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저분이 프란체스카 교황님 교황 성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교황 성화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한없이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당신 소통하죠. 심지어는 작년 크리스마스인가 언제 어떤 사람이 교황님한테 막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아주 세게 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손이 아빠가 비명을 질렀대요. 근데 따로 그 비명 지르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신을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그분은 본인이 항상 그 아픈 상황을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 대통령도 그 국민과의 대화 이런 프로그램 하실 때도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질문하려고 이분이랑 많은 소통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을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싶어해요 국민들이.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나서 너무 놀라운 건요. 국민하고 소통하는 직접 뭐 언론에 대고 말씀을 나눈다든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다든지. 대담을 한다든지 하는 게 심지어 박근혜 시절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분 대체 뭐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이분이 소통을, 진짜 소통이 원래 이분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왜 이걸 피하시는지 저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분이 지금 대통령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박근혜 씨 대통령 할 때 네. 제가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그럴 때 왜 이분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많은 기대를 받는데 나쁜 대통령이 될까? 그분들의 심리를 쫙 분석하니까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밝혀낸 게 박근혜는 꼭두각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장렬히 꼭두각시의 하수인에 의해서 전사하셨죠. 전사라뇨 지금 살아있어요. 교수라는 목은 잘렸어요. 그러니까 네. 몸통은 잘 계시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어쩌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역할을 하는 그것을 누군가의 지령이나 지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그냥 착하게 쫓아가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대통령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당신이 충분히 하실 말씀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면 본인이 쓰기 힘드시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 써가지고 자 대통령님 이 내용으로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제발 한 말씀만 해줬어서 내 영혼이 나으리다.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모든 국민이 집값 올라간다고 난리치는데 집값을 잘 붙잡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뭔 소리를 하나. 이거는 이분이 진짜 청와대에 계셔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뭐 구중궁궐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왕이신가? 그러면은 이분한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국민들이 마음 편하실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분이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제발 좀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슈퍼맨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적어도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아픔, 안타까움을 공감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 인정이라도 해주면 국민들은 이분에 대해서 덜 미워하거든요. 지금은 그 착하고 이 좋으신 분에 대해서 이제는 답답하고 무능하다는 걸 떠나서 미움의 감정이 지금 치솟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많이 사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미워지는 사랑의 감정이 높으면 미움의 골이 너무 깊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선을 넘긴 뭘 선을 넘어. 실패가 두려운가요? 다시 하면 되는데 실패가 두렵다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스로 상당히 두려우신 것 같아요. 참모들이 잘 못 모시는 거예요. 뭐 참모들이 잘 모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하기 힘들어. 제가 참모가 아니다 보니까. 자, 기득권이 맹공격하고 이 우리 편 적 이런 대립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치를 하는 그 기본 구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얼마나 이 착하고 좋은 줄 아세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만 읽어주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제스처 몇 번만 하면 지지율 다시 50%로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대부분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좋은 사람이 계속 무능하고 제대로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생겨요. 그렇다고 실제로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2021년을 성공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폭망한 2020년은 보내고 2021년 인생의 성공을 만들고 싶다면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개별 맞춤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얻어가세요. 내년 새로운 도전이나 삶의 전환을 앞두신 분,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서 진로가 고민이신 분, 새해가 걱정되고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로 끝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12월 19일 캠프에서 만나요. 이번 캠프에서는 황상민 박사님의 조언에 더해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심도 깊게 WPI 프로파일을 해석해주고 황 박사님이 주신 솔루션에 대해 세부적인 코칭도 해드립니다. 심지어 엑스트라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추가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가 끝나고도 1, 2, 3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새해 계획과 실천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9일 2021년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에게 맞는 새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도 받으셔서 성공적인 2021년을 만들어 보세요. 2021년은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황심소를 보니 실질적인 해법을 많이 주고 상담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나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12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